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인권위 기초연금 생계급여 산정서 빼야 복지부 불수용 장애인연금 등 생계급여 산정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빈곤노인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위해 형평성 고려해야. 둘. 인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가입자 부담률 30% 이하 재해 취약지역 주택단체 가입은 12.96%만 부담. 셋. 국립세종수목원 시각장애 특화 해설 운영 그리는 정원 프로그램 10월 31일까지 운영. 넷. 전국 70개 기관 장애 유형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청선학교, 송암점자도서관, 인천시교육청 중앙도서관과 화도진 도서관, 청천도서관 등 운영기관 선정. 다섯. 카카오게임즈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지원 희망자 모집 서울 경기 거주 장애인 대상 5월 7일까지 30여 명 선정.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하인권위가 빈곤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즉 생계급여 중복수령 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4월 3일 밝혔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모든 이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을 더한 총소득이 선정 기준선을 넘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한 뒤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 소득 하위 계층의 노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넣는 탓에 극빈층 노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등 차등 지급적 요소가 포함돼 있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자, 저연금자의 노후소득 보충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취약계층 표적화 등 제도 재설계 방향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과 관련 일본과 영국도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보훈급여 등 공적 이전 소득 역시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는 바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기초연금 제도의 차등 지급적 요소가 이미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등은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방식으로 더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영국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등 제도 운영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산입되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보훈급여 등은 지급 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아 비교 사례로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공적 이전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노인 고용률, 노인 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에서 생계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빈곤한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권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 풍수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가입자 부담률은 최대 30% 이하입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등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 취약지역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취약지역 주택단체 가입의 경우에는 87.04%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낮아집니다. 지난해의 경우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본 중구의 한 주택에는 보험금 약 1,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한 해 동안 총 32건, 약 1억 3,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개별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등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 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이사장 류광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화 해설, 그리는 정원을 개발해 4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그리는 정원은 해설사가 정원을 소개하면 교육 참가자들이 가슴속에 나만의 정원을 그려보고 직접 식물을 심으면서 내 손 안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해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국립세종수목원 무료 입장권, 유칼립투스, 백리향 등의 향기 식물, 점자향 색깔피를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 맹학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식물의 크기와 수목원 관람 방향 등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완해 해설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영어소문자 sjna.or.kr 신청 문의는 정원교육실 전화 044-251-0222번 지역번호 044-251-0222번으로 하면 됩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계절별로 변화하는 수목원 식물의 아름다움을 누리고자 컨텐츠 개발을 했다며 국민 누구도 정원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원종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4월 5일 2024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기관 70곳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기반의 장애인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358개 도서관에서 4,300여 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4만 3천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191개 기관이 공모에 지원했으며 그중 동대문구, 답신리 도서관 등 60개의 도서관과 국립서울맹학교 등 10개 특수학교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도서관 교육, 독서 및 독후활동,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시각, 청각, 발달, 지체 장애인을 운영하게 됩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시각장애 부문의 송암 점자 도서관과 청천 도서관, 발달장애 부문의 인천시 교육청 중앙도서관과 화도진 도서관, 인천 청선학교가 선정돼 올 한해 장애인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원종필 관장은 장애인들이 지역 기반의 독서교육 문화시설인 도서관 및 학교를 통해 양질의 독서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독서 습관과 문해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선정기관 목록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시작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4월 5일 밝혔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5월 7일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거주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 총 30여 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이하센터 또는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결과는 5월 24일 센터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되며 이후 보조공학 전문가의 상담 평가, 게임 보조기기 활용성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게임 보조기기 활용성 평가는 지원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현재 상용되고 있는 게임 보조기기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에는 특수 키보드, 매크로 키보드, 확대 키보드, 한손자용 키보드 등, 특수 마우스, 조이스틱, 안구, 트랙볼, 헤드, 손가락 마우스 등, 스위치 및 특수 입력 장치, 로지텍 게이밍 키트, 버디 버튼 스위치, 엑스박스 컨트롤러, USB 인터페이스 등, 게임 컨트롤러 및 액세서리, 아케이드 스틱, 게임 접근성 컨트롤러, 거치대 등, 자세 관련 보조기기, 높낮이 조절 책상, 팔 받침대 등이 포함됩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지난해 총 35명의 장애인 지원자에게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 사업 효용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며 올해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며 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카카오게임즈가 아름다운 재단, 국립재활원,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협력해 장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